이슈토론 EJ 오늘은 2026년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전라남도의회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목도리는 왜? 이거 시그니처로 하려고. 나는 감기 걸렸네.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가 실내에서 하기엔 좀 두꺼워 보였어. 그래요. 어떻게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먼저 올해 전망해 보잖아요. 작년 한 해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죠. 그 개인 말고 당으로. 네. 뭐 민주당부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야 작년에가 엄청나게 좀 최고의 한 해였죠. 네. 조기 대선이 좀 치러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또 원하던 대통령 저희 여당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는 입장이 됐고, 그리고 좀 완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연속돼서 할 거니까 뭐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특히나 좀 경제가 바로 눈에 띄게 좀 보였다는 부분들이 저희 2025년도에는 좀 괄목할 만한. 경제가 예,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4천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좋아졌다. 네. 지금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엔 좋았다. 네. 올해는 진짜 그랬어. 됐어요? 네. 국힘은 나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이제 보수는 헌법을 소화하고 법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께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지난해 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좀 많이 고개를 숙였던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또 응원해 주셔서 또 25년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세훈 의원이 뭐 변한 게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부진하다. 미안해요. 좀 놀리는 재미도 좀 있어야 재밌지.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제 각 당이 이제 우리 이명석 의원과 이세훈 의원이 각 당 올해 어떤 과제들이 있나 전망 네 가지를 좀 꼽아보자 했는데 일단 국힘부터 듣죠. 네 가지 뭐 꼽으셨어요? 저는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 윤핵여인의 결벌과 자기 과제, 어게인 결별. 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와 뭐 강력한 야당성에 대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리고 그 차세대 대권 주자 형성에 대해서 보수 통합을 이뤄낼 구체적인 방법, 네, 한 이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세 가지인데? 네, 세 가지인데 뭐 26년도 저희 당의 뭐 대안 민생의 대안이 뭐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어떻게 이명석 의원 어떻게 뽑으셨어요? 우선 그 2026년도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좀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의 승리. 네, 지방선거 예, 승리. 그리고 2025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우리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한 민주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 검찰 개혁과 그리고 허위 정보 근절 이 3대 개혁 완수를 좀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1차 한번 당원 개정을 좀 추진했었는데 1인 1표제 이 부분을 좀 올해 다시 한번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평화와 경제 안정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부 다를 뽑은 것 같아서. 먼저 그러면 한 번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 이세훈 의원 윤어게인 결별과 자기 반성 이거부터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윤어게인 자꾸 윤 대통령 소환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그때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자기 반성을 하자.
네. 올해는 그렇게 하자. 네. 예. 저 작년 5월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거의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결별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가 정리가 돼야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계엄을 동조한 당, 실패한 정부 여당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꼬리표를 빨리 떼어내서 다시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진심 어린 반성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상징하는 각오와 완전히 결별해야 이 프레임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동안 한쪽에서는 결별하자. 한쪽은 그렇죠. 근데 계속 잡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못 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방선거 때까지 그대로 갈 것 같고 그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쪽 편이나 이쪽 편 쪽에서 그걸 공약들을 내세울 텐데 그 결과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저희가 그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12월 이거 작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00% 전화 면접으로 1,000명 정도를 네.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지지율이 27%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윤핵관을 우리 당이 절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가 62%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네. 국힘을 찍은 27% 안에서 60%가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네. 나왔다. 그리고 그리고 근데 지지당이 없거나 무당층이 34%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무당층이 아마 저희에서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결별을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저희 무당층이나 아니면 중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어떠한 수치로 이제 확인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선거에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뭐 참을 만큼 참았다. 빨리 요구하고 절연해야 있죠. 된다. 예, 네.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윤핵관 세력과 또 이걸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돼도 결국 윤핵관을 외치는 후보하고 그렇죠. 윤석열을 잡고 있는 후보하고 뭐 아마 선거 결과가 네. 분명히 평가를 국민의힘이 받을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경선 결과가 지금 7대 3으로 된다고 하면은 후보가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윤핵관 세력이 원하는 강성 어떤 지지층, 예. 강성 지지층의 그 투표로 또 후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선은 좀 암담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 아예 암담하게 끝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당대표 거치도 그걸로 미안해요. 결정되죠. 암담하게 한번 실패를 하고 완벽한 수술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황골 탈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그래. 아무튼 좀 비슷한 주제로 그럼 우리 네. 이명수 의원도 내란 그렇죠. 잔재의 완전한 청산. 네, 예. 일단 저희 정책내 당 대표가 뭐 2차 특검 이제 이게 안 되면 종합 특검까지 말할 정도로 내란 종식이 이제 완전한 좀 종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대 과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짜 뉴스죠.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올해 좀 근데 검찰 사법개혁안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제 전체적인 완결이 안 돼 놓으니까 네. 예, 이게 이제 계속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원래 가려고 3대 하는 개혁 거죠. 할 때 네. 검찰, 사법, 언론 네. 언론 개혁이었는데 이걸 이제 아, 언론이 아니라 가짜 개혁으로 가짜 뉴스로 바꿨네요.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예, 근절로 바꿨죠. 근데 이제 허위 정보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유튜브나 이쪽에서는 또 말을 다 막겠다 이래서 좀 여기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저희가 그 국무회에서 이걸 작년 12월 30일 날 의결을 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또 우려를 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재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언론 개혁이라는 거를 외친 게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계약한다는 건가? 사실은 언론이 말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쪽에서 말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개혁이 되는 건가? 나는 나중에 요거 갖고 한번 주제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네, 내용 민주당 언론 개혁에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국힘 뭐 뽑았었죠? 지방선거 승리와 강력한 야당성. 그럼 또 이어지네. 네. 지방선거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미안해. 자꾸 이렇게 물어보네 내가. 네. 이제 야당의 역할은 사실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것도 건전한 야당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참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답답한 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압도적인 민주당 이제 의석수와 상권을 장악한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과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견제가 안 된다고 민주당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사실은 저는 그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견제는 뭐 거의 안 되고 있지.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긴장감도 없고 뭐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김병기 사건이나 아니면 강소는 1억 뇌물 사건이 뭐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선거에서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 3년간 총선, 대선, 보궐선거까지 정말 민주당에게 다 패를 해서 계속 졌나? 예, 계속 졌었거든요. 그래서 26년 지선에서도 만약에 지면은 4년간 저희 지방의원들이나 저희 국민의힘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밑바닥 표를 다져놨던 거를 사실은 다 날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선은 정말 꼭 승리를 해야지만 강력한 야당을 또 재건하는 또 보수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6년 지선이 저희는 국민의힘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님께서 윤호계인과 결별하고 빨리 보수를 범보수를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장동혁 대표를 뽑은 답답하죠. 그저께 장동호 대표님 뵀거든요. 무한 거기 그 참사 일주 추모 가가지고요. 근데 좀 반갑게 저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살이 좀 빠지셨더라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봤거든요. 근데 저 처음 뵌 것 같은데 저를 아신가 봐요. 저기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세훈 의원님이 좀 당 비판하는 걸 많이 보셨는가 보고. 그러셨는가 보고 회복을 보셨나 하고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우리는 가족이구나 역시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뭐 어떻게 지방선거 전망합니까? 뭐 저희도 지방선거 이제 저희가 뭐 다수의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공천을 잘해야죠. 깨끗한 공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검증 잘해서 뽑아서 선거에 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예비 후보자 이제 검증 서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올해는 이번 26년도 지방선거는 좀 시기를 당겼어요. 그 검증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자라고 해서 검증 기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지금 이제 아마 1월달 안에는 거의 기초 의원까지 아마 예비 후보자 심사가 다 들어갈 겁니다. 시작될 겁니다. 서류를 지금 그러면 내고 서류 통과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공천을 이제 심사 경선을 들어가는 거죠. 경선을 들어가고 예비 심사에서 예비 후보가 되는 1차 예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류를 갖고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팠었어요? 아니 근데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의원님 보셨겠네요. 저희는 거기 민주당 연구실이 없고 저희 상임위실에서 지금 좁아가지고 거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게 쓰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이렇게 둘이 차이 나니 어떻게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아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없으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막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시정 질문을 한다고 더 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는 그 대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PPAT를 보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이 먼저 걸러지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검증을 하는 건 다 똑같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서류를 사실 그 윗분들이 다 볼까? 왜냐하면 서류를 한 명당 보면 10장씩 정도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찍어내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저희가 기초 의원하고 이제 광역 의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하니까 네. 일단 광역 의원 기준으로 보면 네. 조례도 저희가 이제 4년의 의정 활동 동안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3개만 올리거든요. 그것도 재정,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전부 개정 이것만 인정을 받아요. 아 민주당에서요? 네, 예, 예. 우리가 일부 개정이나 이런 거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3가지만 올려서 그 조례의 취지나 입법 성과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좀 가지면 충분히 이번에 네. 의정 활동을 좀 알 수 네. 있지 않나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원들은 사실은 그 의정 활동 질이 좋진 않지만 보도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어떤 했던 사진만 이렇게 내면 되게 의원은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저 의원이 얼마나 수준이 되는지 역량이 되는지. 근데 사실은 윗분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 이명석 의원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그런 건 되게 역량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좀 빨리 이렇게 사회에 이제 발맞춰 나가려면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좀 비판적으로 볼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 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근데 좀 그 시스템이 엊그제 제가 우재준 의원이랑 같이 만찬을 했었는데 네. 그 민주당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너무 좀 안 해도 되는 부자반 어떠한 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서류가 것들이 많다.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일부는 만들어야겠지만 그 대신 PPAT가 5과목인가 보는데 저도 그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뭐 예산, 뭐 시사 뭐 이런 것까지 5과목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시험 뭐 OMR 카드 작성하시는 못하는 어르신은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60점이 안 넘으면 그냥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 많이 걸려집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가요? 예, 이번에도 그거 하기로 결정됐다고 우재준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없네 그만하고 그 알아서 뽑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 나는 이걸 해서 국힘이 차기 대권 주자 형성. 예. 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과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저희 당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3년 동안 이제 원내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기초의 뿌리 정치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당은 이제 제가 본 의원들만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좀 키운다 그래야 될까? 좋은 정치인을 키우거나 좀 이런 게 저희 그 보수가 좀 옛날부터 많이 좀 부족한 그런 것 게 같아요. 있는 게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이 됐죠. 예. 윤석열도 그렇게 됐죠. 한 번에 그냥 훅 한 번에 예. 스타성으로.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역량을 쌓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밑바닥에서 많이 고생을 해봐야지만 그 역량이 쌓이는데 보면은 좀 기초원은 딱 기초원으로 또 광역은 광역에서 많이 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민주당을 봤을 때는 또 민주당은 또 많이 키우는 것 같다라는 여론이 또 있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자체에서 발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힘 의원들 안에는 능력자가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파이팅이 넘치게 의정 활동을 하고 또 기초원이나 광역의원도 끌어주고 또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또 보는 이게 또 거죠.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저희 보수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그 리더를 그렇게 뽑는 스타일이 그런 건지 이게 이거는 좀-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진짜 상점 벽해인 게 뭐냐면 네. 제 대학교 때 제 네. 전북 친구가
우리 서울에 우리 집에 와서 어디 시험 본다고 우리 집에 하룻밤 잤어. 근데 어디서 보는 어딜 보냐 그러니까 합격하면 알려주겠대. 어디 봤냐면 신한국당 그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북이니까 떨어지면 쪽팔려서 말 못하고 합격한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걔를 만났는데 걔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시스템이 조직이 완벽하게 돼 있어. 저기 민주당처럼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당이.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정치하는 입장이나 좀 저도 많은 정치인을 만나잖아요. 좀 되게 크게 될 정치인들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정치인들이 많다. 근데 당에서 그거를 좀 시스템 변화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부터 빨리 대권 주자를 저는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한동훈 당연하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 저희 보수를 책임질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하는데 그럼 누구 또 거론돼요?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 갑자기 그냥 그렇지. 거기 그렇죠. 그 국회에서 반대한다고 갑자기 발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독수 그러니까 그건 좀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 사실 이 과정에서 대선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좀 보수라는 만들어야 게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통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칙을 없어요. 지키는 거. 네, 그게 전혀 보수거든요. 전통을 지키고 원칙을 전통성은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전혀 보수인데. 없었어. 근데 이게 좀 많이 요 몇 년 동안에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황골 빨리- 탈퇴를 한번 아무튼 해보시게. 국힘 화이팅. 그러면 여기 이제 차기 대권 주자에 이제 맞설 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할까 나는 이게 걱정. 1인 1표제 얘기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는 계속 가겠죠? 이렇게 대권 후보로? 요즘 통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정책내 지금 현 당 대표 임기가 이제 올해 8월까지예요. 네. 거기도 이제 1년 그 짜리여서 이제 또 재신임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제 1인 1표제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전 이제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정책내 당 대표가 되시면서 그것도 공약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바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뭐 누구나 다 1인 1표제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네. 당연히 똑같은 표로 가는 거는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원 수가 적은 곳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호남은 당원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 우리 영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원 수가 원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 대표를 뽑든지 아니면 뭐 최고위원을 뽑을 때 이 표가 수도권하고 호남이 그 출신들만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구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안배를 좀 해서 가중치를 좀 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해서 아마 이제 다시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다시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그러면 정청래하고 네. 뭐 그걸 뭐 알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정청래 후보 대표 말고 또 대권 후보는 누가 거론돼요? 저희들 잠룡들이 많아서 어마어마하죠. 민주당은 인재 요람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 잘난 체가. 그리고 찌르시네요.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정부에 입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충분히 또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네 부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계엄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계속 그렇죠. 오적거려서 다른 거를 하지를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완전 늪에 사로잡혀서 네. 여기서 한 발이 빠져나와야 어디로 갈 텐데. 네, 근데 계속 밑에서 그게- 당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진짜 그게 제일 익명 커요. 게시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근데 그걸로 지금 한 달을 지금 하고. 일단 한동훈 알겠어요. 전 네. 대표 얘기시구나. 아이고, 진짜 제가. 아무튼 오늘 새해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네. 기도해 봅니다. 이명석 의원, 이세훈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